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오르가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내가 성생활을 할 때, 관계를 가질 때 느끼는 쾌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쾌감을 충분히 느끼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게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없는 분들, 부족한 분들은 정말 어떻게 개선을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흔히 성생활을 할 때 느낌이 없으면요, 여성의 질을 좁히는 치료를 통해서 그거를 얻으려고 하는데요. 이런 치료가 효과적일 때도 있지만 효과가 전혀 없을 때도 있어요. 요즘 제가 질 필러를 굉장히 많이 시술을 하는데요. 질 필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공간을 좁혀주고 이제 물리적인 자극을 좀 충분하게 가져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술이요, 오르가즘을 만들어주지는 않는다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가장 효과적인 경우는 이런 경우예요. 내가 이전에는 충분히 오르가즘이 있었고 성생활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꼈는데 출산이라든지 나이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원인 때문에 질이 좀 늘어지고 자극이 충분하지 못했을 때는 이제 감각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감각이 떨어지면서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다든지 아니면 간당간당한데 닿지 못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질 필러를 써주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효과를 크게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권유를 많이 드리고요. 반면에 내가 이때까지 평생 동안 오르가즘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질 필러를 통해서 그거를 찾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는 오르가즘을 느껴본 적이 없는 분들한테는 질 필러를 권유하지 않는 게요, 이게 기대치만큼 효과를 내주지를 못하고요. 오르가즘이라는 게 굉장히 기전이 복잡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좁혀주는 것만으로는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해요. 여성의 오르가즘은요, 좀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욕이 기본적으로 있으면 좋고요. 성욕으로 인해서 흥분의 단계, 흥분의 고조 단계를 겪은 뒤에 이제 절정의 단계, 오르가즘의 단계가 오게 되는데요. 내가 성욕 자체가 없어. 관계를 하는 게 싫고 귀찮고 힘들게만 느껴진다. 그래서 뭐 하고 싶지가 않다. 이랬을 때는 정말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욕구가 올라와 준다면 흥분으로 가는 과정이 굉장히 쉬워지죠. 어느 정도 흥분 단계에 도달했을 때, 그래서 적절한 자극이 이루어졌을 때는 오르가즘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르가즘은 뭐 강도도 다를 수가 있고 느낌 같은 거 다들 다르실 수가 있어요. 뭐는 맞고 뭐는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내가 관계를 가지면서 충분히 좋은 느낌이 든다, 이것도 오르가즘의 일종일 수가 있고, 정말 극치감, 강렬한 느낌 이런 걸로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게 뭐 한 번 지나가고 끝인 분들도 있고 멀티플로 계속 경험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흔히 홍콩 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거나 환자분들이랑 또 얘기를 나눠보면요, 내가 관계를 가질 때마다 홍콩 간다 이런 분들이 있고요. 홍콩에 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이제 시작만 하면 홍콩에 계속 살다가 오는 느낌이에요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반면에도 저는 뭐 제주도 한 번씩 갑니다, 국내 여행 한 번씩 다녀와요 이런 분들도 있고, 공항 근처에도 못 가보신 분들, 비행기 표도 못 사본 분들 계시죠. 그래서 내가 성생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인상이 굉장히 달라요. 어떤 분은 내가 뭐 즐겁고 좋고 할 수 있다면 매일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싫고 귀찮고 나는 이거를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나에게 즐거움, 쾌감을 가져다 주는지에 따라서 각기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거를 홍콩에 꼭 가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홍콩 가지 않고 서울 다녀오는 거, 제주도 다녀오는 것도 충분히 괜찮은 쾌감일 수도 있어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러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통해서 쉽게 얻고자 하시는데요, 이게 모든 거를 해결해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고 나서 고생만 하고 돈만 쓰고 굉장한 실망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패턴으로 쾌감을 느끼는지, 정말 쾌감을 느껴본 적은 있는지, 그게 정말 알맞은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 오르가즘인지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이것도 중요하고요. 정말 내 오감을 통해서 어떻게 느끼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자극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강도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대구에서 이런 보수적인 도시에서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요. 어떤 분들은 성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하고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성생활을 할 때 내가 즐거운 표시를 내는 거, 좋아하는 티를 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럴 때는 정말 내가 이거를 즐기고 충분히 느끼고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오픈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절대로 좋아해서는 안 될 것만 같고, 좋아하는 거를 상대가 인식을 했을 때는 너무 밝히는 여자가 된 것 같다, 천박하다, 이런 이미지를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게 정말 죄책감을 가질 요소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은 결혼 전에는 좀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혼 후에는 대부분 부부간의 관계잖아요. 부부간의 관계를 맺는 거에 있어서 정말 터부시해야 될 것인가, 죄책감을 가질 일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부부간의 관계에서 이런 섹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고요. 중요하기도 하고 갈등을 만들기도 하고 해소하기도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안 하고 살아야겠다,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내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충분히 표현하기 시작하면요, 본인도 즐겁고요, 상대방도 즐거워요. 남자들은 그래요. 다들 아시겠지만 뭔가 잘한다 으쌰으쌰 해주면 더 잘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성의 반응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가 많이 바뀌어요. 여성이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표현을 해준다 이랬을 때는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적극적이 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잘해서 내가 충분한 반응을 보인다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좋은 반응을 보여줬을 때 상대방이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이럴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힌트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가만히 있고 소극적이고 이러시기보다는 한 번씩은 좀 적극적이 되고 한 번씩은 그래도 충분한 표현을 해주시고,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즐거운 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부끄럼쟁이들, 소극적인 분들은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결심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럴 때는 저는 술을 좀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술을 좀 드시면 아무래도 긴장이 좀 완화가 되고요, 내가 평소 하지 않았던 그런 좀 과감한 것들도 해볼 수 있게 되잖아요. 술을 많이 마셔서 토하고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의 알코올은 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완전히 뭐 종교적인 이유라든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술을 못 마시는 게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 릴렉스를 위해서 한 번씩은 시도해 보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요. 그러면 훨씬 또 즐겁게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 같은 거를 좀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아요. 나쁜 거라는 인식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부부간의 관계인데 이게 나쁠 게 있나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라고 정해놓은 거 아닌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뭐 바람 피는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가 따로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남편이랑 관계하는 거에 있어서 좀 좋아할 수도 있고 잘 표현해 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을 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계를 가지면요, 질방귀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걱정을 좀 많이 하세요. 내가 관계하다가 소리가 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거를 소리 안 나게 하는 데만 좀 집중을 하세요. 그러면 그런 느낌을 오롯이 느낄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요, 내가 갖는 느낌들, 터치라든지 뭐 이야기라든지 뭐 상대방의 숨소리 이런 거, 그래서 내 오감을 모두 활용해서 느낄 수 있는 거를 모두 느끼려고 노력을 해보시면요, 조금 더 그런 느낌들에 자유로워지고 민감해지면서 관계할 때의 느낌을 조금 더 깨울 수가 있어요. 나의 쾌감을 주는 부분들, 내가 스치는 느낌이라든지, 어떨 때는 통증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간지러움, 어떨 때는 누르는 느낌,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감각을
깨우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내가 뭐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관계를 할 때 느낌을 느끼는 거는 내 감각에 집중을 해야지 조금 더 많은 거를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내가 뭐를 좋아하고 어디를 자극하는 거를 더 선호를 하고 어떤 게 즐겁고 재미있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깨워가시길 권유를 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좀 관계를 가질 때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 좀 마음가짐이나 느끼도록 마음을 여는 부분, 그리고 감각에 집중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다음 시간에는 물리적인 부분들, 어떻게 자극을 하면 좋고 어떤 게 정말 오르가즘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려요. 다음 시간에 봬요. 바이바이.